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그 진도가 나간 만큼 프린트 전체가 5X가 아니고 5의 지문이에요.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좀 지문을 점검하는 식으로 갈 건데 우리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할애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지문 한번 봐볼래요? 프린트물 1번에 보면 권리변동의 원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권리변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권리 자체가 발생이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소멸되는 것을 권리변동이라 하고, 그 원인은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하나가 법률행위하고 그다음 또 하나가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법률 규정은 법의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되는 걸 의미하는데, 자, 1번부터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하나 할까요? 자, 1번에 보면 법률행위는 이렇게 끊어보세요. 법률행위는 끊고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끊어보세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즉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끊고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률행위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법률행위 이렇게 들어오면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플러스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법률행위 그래요. 그래서 법률행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계약이라고 니꼬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법률행위의 거의 한 70~80%가 계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계약은 정확히는 아닙니다. 근데 계약처럼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에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 그 다음에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1번 정리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지문을 봐볼까요? 자, 법률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법률 규정 가로 열고 법률 행위 이외의 경우는 끊어봐요.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끊고요.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하는 것과 관계없이 법률 규정을 좀 동그라미 칠래요. 규정에 따라서 끊으세요.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예컨대 상속이나 그 다음에 수용 또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판결, 그 다음에 경매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법률 행위는 당사자 의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법률 규정은 당사자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봐볼래요? 그 중에 이제 2번에 법률 행위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우리가 법률행위 종류다라고 들어오는 건데요. 법률행위 종류는 크게 우리가 판단한다면 요 의사표시 숫자, 개수라고 할까요? 의사표시 수에 따라서 크게 나누면 두 개 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가 단독행위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계약, 요 두 개로 구별할 수 있는데, 단독행위는 요건 의사표시가 몇 개라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한 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잖아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플러스 대립이 되죠. 대립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뭡니까? 합의점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단독행위는 나중에 가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 있다라고 하는 거 있죠.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점은, 얘는 도달할 필요가 있느냐, 요건 그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효과가 발생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것은 도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도달할 필요 없이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1번을 한번 봐볼래요? 1번은
단독행위는 이렇게 돼 있죠. 단독행위는 끊어보실래요? 의사표시가 한계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되는데 단독행위는 행위자 한 사람의 한 개 동그라미 쳐요. 한 개 의사표시만 끊어요.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 한 개인데 그 함계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 두 개를 묶어 보실래요? 2번, 3번요. 자, 효력이 발생하려면 끊어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상대방 있는 동그라미요. 상대방 있는 거 있죠? 상대방 있는 건 도달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도달. 그래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단독행위는 자, 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거기 보면 동의라고 하는 거 보이죠? 동의, 추인이란 말 보이죠? 추후에 인정한다. 추인 그러는데 추인은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취소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해제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해지가 있고 채무 면제라고 해서 돈 안 갚아도 괜찮아요. 이건 채권자의 단독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채무 면제. 그 다음에 상계라고 하는 건 퉁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500만 원 줄 거 있고 너도 나한테 500만 원 줄 거 있으니까 우리 쌤 우리 없었던 걸로 하자. 퉁치자. 요걸 상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독행위 중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도달하여야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봐볼래요? 상대방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고 끊어요. 야, 여기서 도달할 필요가 없고 이게 중요합니다. 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성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끊어요. 상대방 없는 동그라미,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유언, 유증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유언과 유증을 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데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증여하겠다라고 하는 게 유증이에요. 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 유언, 유증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동그라미. 그래서 유언, 유증 동그라미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데 이 지문들은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봐볼래요? 계약은 동그라미 쳐요. 자, 계약은 반드시 뭐라고 했냐면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대립되다가 합일점을 찾는 걸 우리가 보통 계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와 있는 교환계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임대차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임대차 계약이 우리 계약 파트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계약을 의미하는데 자, 4번에 계약은 동그라미 치고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개 동그라미요. 두 개 의사표시의 합치 동그라미요. 합치에 의해서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랬어요. 청약은 뭔가를 좀 하실까요? 내 집을 사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승낙이라는 것은 그에 대한 확답을 의미하는데 매도자의 내 집을 사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청약, 갑의 매도자의 의사표시고 을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 물건을 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승낙의 의사표시가 되겠죠.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려고 할 거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싸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개의 의사표시가 대립될까요? 안 될까요? 대립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대립되다가 합치가 되는 것을 우리가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은 두 개의 의사가 대립되다가 하나의 합일점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한 개, 계약은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5번 지문을 한번 봐볼까요? 자, 5번에서는 증여라는 글자 보이죠? 증여는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권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증여는 반대급부가 없어요. 그냥 무상이에요.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거, 이걸 증여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합의 해제라고 할 때 합의를 좀 동그라미 칠래요. 합의 해제. 해제는 계약을 소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요건 합의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성질 자체가 계약이에요. 그래서 23회 때 기출 정답이었습니다. 합의 해제는 단독행위다. 그럼 X가 돼요. 합의니까 두 개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합의 해제는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합의 해지라고 돼 있죠. 해지는 계속적 계약, 즉 임대차 계약처럼 계속적인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합의 해지라고 합니다. 자, 매매 예약이라는 거 보여요? 예약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호텔 예약 이런 것처럼 미리 예약을 하는 건데요. 자, 물건을 사러 갔더니 물건 자체가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 언제 물건이 입고됩니까? 물었더니 일주일 뒤에 입고가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리 내가 찜해 놓을 수 있죠. 그럼 제가 일주일 뒤에 이 물건을 가져갈게요 하고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는데, 이런 걸 매매 예약이라 그래요. 그러면 증여, 합의, 해제, 합의, 해지. 합의가 들어가면 전부 다 성질이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매매 예약, 예약은 모두 계약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계시면 돼요. 계약의 종류를 물어볼 때 단독행위가 아니라는 의미죠. 합의자가 들어가면 계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5번은 전부 다 계약을 의미합니다. 자, 6번하고 7번을 좀 정리 문구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6번, 7번 그러는데요. 자, 요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일반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고 을이라는 사람하고 1억에 둘이 매매 계약을 맺어요. 매매 계약을. 그럼 매매 계약을 맺습니다. 5월 1일자. 그리고 잔금을 치라고 나중에 등기가 넘어가겠죠. 자, 6월 1일자가 되죠. 그러면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잔금 치라고 등기를 넘길 이행의 문제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채권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잔금 치라고 등기가 넘어가는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나중에 물권행위라 하고, 다른 말로 이걸 처분행위라 그래요. 처분행위 이렇게 들어옵니다. 처분행위 이렇게 들어오는데, 자, 채권행위는 매매 계약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의무 부담 행위. 모르면 끊어요. 이런 식으로 의무 부담 행위가 있고, 두 번째는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이행의 문제가 있다. 요 시험이 나왔거든요.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다. 왜? 매매가 됐다 하더라도 잔금 치라고 등기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행의 문제가 있다. 세 번째, 매매 계약은 타인 물건도 가능해요. 그래서 타인 물건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타인 물건도 매매할 수 있다. 요 세 가지가 채권행위의 특질입니다. 근데 물권행위, 처분행위는 첫 번째 이행의 문제가 없어요. 이건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요것은 반드시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 타인 거는 돼야 안 돼요. 타인 물건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타인 물건 요구하고,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타인 물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구하고 요 두 가지가 이렇게 비교 문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 문제가. 그래서 반드시 여기 매매 계약, 앞으로 계약 있죠.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은 전부 다 뭐라고요? 채권행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등기를 넘긴다. 그 다음에 잔금친한다. 또는 여러분들 저당권 설정 같은 거 있죠? 저당권은 뭐예요? 물권이잖아요. 또는 전세권 설정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설정이다. 요것도 뭐가 되는 거야? 이것도 물권행위라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물권행위다 하고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2번 나오는데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요게 하나. 두 번째, 물권행위에 해당되는 걸 물었었거든요. 그때 정답은 저당권 설정이에요.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당연히 물권행위에 해당이 됐던 거죠. 그래서 문제를 물어볼 때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그래서 요걸 좀 반드시 구별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번부터 지금 7번까지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6번에 보시면 채권행위는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증여계약, 매매교약, 교환계약, 임대차약 계약이 채권행위다 이렇게 돼 있고, 7번에 채권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권을 취득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무자에 의한 이행의 문제 동그라미,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라고.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하고 요걸 반드시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 3개짜리는 되는 거니까 꼭 체크를 하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 8번하고 9번도 문권 오시면 도움이 될 건데, 물권 행위는 끊어요.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로서 끊고요.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9번에 소유권 이전 행위, 지상권, 저당권 동그라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뭐예요? 물권 행위다라고 돼 있죠? 예,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